지난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배경엔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건데요. 문제는 최근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저금리에 기댄 투기 수요는 금리 상승기에 경제를 짓누를 뇌관과 같은 위험 요인입니다. 박지용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에 이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주식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장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코인 시장을 발견하게 됐고,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좀 약간 대출까지 좀 가용하면서 박 씨처럼 최근 빚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7조 원 가까이 증가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에 나선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최근 시장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대출받은 차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0.5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7월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면 연 최저 199만 원의 이자를 갚으면 됐지만 지난달 같은 금액을 빌리면 연 257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란 점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뛰면서 채권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자산 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잠재적인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1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용입니다.